토요일 밤입니다. 현재 시간 10시 48분. 깊은 밤이 되고 있는데요. 악플의 밤 이래야 했나, 이런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최근 JTBC2에서 새롭게 선보인 토크쇼 악플의 밤이 높은 화제성을 높이며 좋은 성적으로 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스타들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악플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올바른 댓글 매너 및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1회에서는 설리의 노브라 논란을 전면에 내세워 이에 대한 설리의 당당한 해명을 내보냈다. 그간 인터넷상에서 일방적 비난의 대상이었던 당사자의 속시원한 입장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단순 악플에서 여성의 브래지어 착용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지난 28일 방송된 2회에서는 미스트롯의 3인이 게스트로 나와서 자신들을 향한 악플을 읽고 해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악플의 수위가 만만치 않다. 왜 악플 피해 당사자가 해명을 해야 하는 걸까? 이와 같은 악플들은, 자, 여기 앞에 조금 빠진 걸 읽을게요. 전형적인 돼지상, 뜨거운 김 날 때 바로 눌러버린 찐빵처럼 생김, 얘가 제일 재수 없어, 하는 일마다 재수 없길 기도할 거야, 얼굴을 다 갈아 엎었네, 성괴. 요거는 순서대로 첫 번째 것은 송가인, 두 번째 것은 홍자, 세 번째 것은 박성현을 두고 한 댓글입니다. 이와 같은 악플들은 악플의 밤이라는 제목의 진정성은 보여줬을지 몰라도 그 진정성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출연자와 그를 좋아하는 팬들, 이를 초조하게 지켜봐야 하는 시청자까지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민망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악플이라는 말의 진정성을 지키기 위해 방송에서 넘지 말아야 선까지 너무 많이 넘어버렸다. 이것도 기사가 지금 좀 문맥이 어색하죠. 방송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할을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방송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너무 많이 넘어버렸다. 넘지 말아야 선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시청자까지 모두 상처를 준단 말이죠. 그 이를 지켜봐야 하는 팬들, 또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엄연히 그 피해자들인데, 이분들이 피해자들이 왜 이 댓글을 직접 읽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왜 해명을 하고 그 피해자들의 의견을 밝혀야 하는 건지,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이지요. 노래를 기계같이 부른다거나 삑사리가 많다는 정도도 당사자에겐 상처일 텐데 이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도 나왔다. 인신공격과 외모 비하, 악담, 비속어까지 방송에서 다루고 이를 당사자가 직접 낭송하게 한다는 것이 놀랍다. 도대체 이런 수준 이하의 악플에 대해 왜 악플 피해 당사자가 해명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자신을 향한 악플을 읽으면서 주춤하는 모습, 목소리의 떨림, 늘 보던 악플이지만 직접 읽으니 충격이 있다는 고백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내가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우월감과 희열을 느껴야 하는 것인가? 네, 지금 이 기사는 새로운 각도에서 또 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애초 프로그램의 취지가 올바른 댓글 매너 및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악플들을 읽고 이에 대응하는 모습을 통해 오히려 악플을 권장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취지에 맞게 한다면 자신에게 얼굴이 돼지상이라는 악플, 재수 없다며 하는 일마다 재수 없길 기도한다는 악플에 인정이라고 말하는 출연자를 대인배라고 추켜 세울 것이 아니라 이런 악플은 잘못됐다고 따끔하게 지적하고 넘어가거나 언급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올바른 댓글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 수준의 악플들을 전시해 이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악플을 널리 알리고 악플러들의 사기만 올려주고 있을 뿐이다. 락플의 신세계란 코너를 만들어 팬들의 응원 댓글을 읽기도 하지만 출연자의 상처받은 마음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기사가 좀 굉장히 기니까요. 조금 더 있습니다. 아직도. 심한 수위의 악플을 당사자가 직접 읽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 인터넷 악플로 인해 자살한 연예인 얘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연예인들의 악플로 인한 상처, 우울증 고백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사안이다. 물론 대중의 인기로 먹고 사는 연예인인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들은 이미 일상적으로 감수하고 있으며 인터넷 댓글과 이를 방송에서 당사자가 직접 읽고 웃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대상이 누가 되었든 인신공격, 외모 비하, 비속어는 정당화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을 소재 삼아 웃음으로 휘화하는 것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쓸데없는 연예인 걱정이 아니라 인권 문제이다. 자극적인 악플들을 낭송하고 해명하는 데에 시간을 쓰느라 정작 진짜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한 해명은 너무도 가볍게 넘어가는 것도 문제다. 홍자에 대한 이탈 논란, 박성현에 대한 노래 실력 논란 등은 언급만 하고 지나가는 정도였으며 특히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었던 홍자의 전라도 발언 논란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악플의 진정성은 넘치는데 출연자의 해명을 진정성 있게 하는 시간은 찾아보기 힘든 악플의 밤이다. 물론 TV 방송은 시청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잘 알고 있다. 방송을 보는 시청자가 없으면 방송의 의미가 없을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모든 방송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공영성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보고 그 영향력이 대단한 만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올바른 댓글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악플을 가볍게 다루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를 더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특히 이번 2회에 출연한 미스트롯 3위는 오랜 무명을 거쳐 이제 겨우 빛을 보고 새롭게 시작한 가수들이다. 이들에게 악플의 밤은 너무도 가혹하기만 한 밤이었다. 네, 이 좋은 기사인데요. 많은 부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이 기사는 오마이 뉴스고요.
이 기사는 시민 기자가 쓴 기사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한 번쯤 좀 생각해야 해 보아야 할 부분들을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토요일 밤 뉴스였습니다. 저만치 오네 내 사랑이 날 찾아 다가오네 꽃바람 타고 님바람 타고 살랑살랑 걸어오네 우연히 만난 사람 정이 들면 내 사랑 되는 것을 꽃바람에 님바람에 사랑 한번 맺어보자 꽃바람에 님바람에 사랑 한번 피워보자 저만치 오네 내 사랑이 날 찾아 다가오네 산바람 타고 강바람 타고 한들한들 걸어오네 우연히 만난 사람 정이 들면 내 사랑 되는 것을 산바람에 강바람에 사랑 한번 맺어보자 산바람에 강바람에 사랑 한번 피워보자